네, 매주 화요일은 정치평론계 유망주들의 무대입니다. 스프링 캠프 코너인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환 한겨레 기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님 안 계시네요. 역시 비싼 몸이라 네. 매주 모시기엔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망주의 경우에는 매주 훈련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이 유망주라서 아니 유망주라 하기에는 좀 영원한 유망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망주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유망주라고 해놓고 매주 유망주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참 대단한 방송이다. 참 대단한 방송이다. 전도 유망하다. 네, 그렇게 하여튼 요거는 유망주 말고 적절한 표현을 계속 고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국회 얘기로 들어가 보죠.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은 잠잠해졌는데 조희대 청문회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했던 그 파기환송심을 9일 만에 처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사법의 독립을 말하기에 앞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그 사법부의 편향성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5월 15일로 기일이 잡혔었거든요. 네. 그것은 헌법 116조에 나오는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여기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위헌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이제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과연 일국의 대법원장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법사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저는 의원실 국회의장께서 나서셔가지고 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전 좀 더 이 사안의 중대성 내지는 관련자들의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가 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조희대 회동설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굉장히 강조되는 말이지만 삼권 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동의하는데 지금 이 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뭐 시기, 태도, 방법에 있어서 진영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게 이제 뭐 패션용어로 말하자면 네.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약간 TPO가 안 맞는 일이 돼버렸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였던 행태의 잘못됨을 엄중하게 지적하는 것과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를 특정 정당이 공격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섞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스스로 민주당이 좀 자초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의 저는 공격도 과하다고 봅니다만 계속 열세에 빠져 있다가 하나 뭐 우리가 공격할 거리를 찾았다라고 덤벼드는 행태가 물론 보기 사나운 면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압도적 다수당으로서의 의회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중함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지만 조희대 회동설을 그렇게 제기할 때 기세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본질을 우리 묻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에 온도차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의 그 예만 들자면 과거에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실패했던 부분이 예를 들자면 평검사들을 다 탄핵 소추했다가 일부는 기각당하고 또 다 헌재까지 가지도 못한 검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연어회 사건 내지는 또 그 소위 말하는 관봉권 띠지 사건 또 거기다 조희대 사건, 지기현 사건 이 사건을 너무 지금 그물망식으로 넓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전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위상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저는 한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로 더 들어가는 것이 그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5월 달에 청문회가 사실 한번 추진되다가 이때도 무화가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재방송이잖아요. 재방송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편이 실패했으니까. 근데 보도에 따르면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몰랐다 그러고 민주당의 이른바 당론이 아니고 그냥 법사위 위원들의 돌출 행동이었다라고 보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지적을 일단 넓게 보면 민주당에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이런 정치를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고 그게 이제 법사위로 좁혀서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하자면 이 문제로 강경 지지자들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도부와 이제 뭐 저는 아예 뭐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건 불가능한 구조인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먼저
말하자면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는 뭐 이런 행동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은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이 제가 이제 공을 던져놓고 반응을 본다고 했는데 늘 공을 던진 다음에 뭔가 좀 반응이 안 좋으면 아 이거는 지도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거는 의견이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는데 이게 저는 이제 좋은 정치는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데 이게 지도부는 모르고 법사위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거면 이 정당에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만 좀 과소하게 치부하기에는 좀 너무나도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축구에 비유하자면 이게 벌떼 축구하거나 뻥 축구식으로 하면 절대 세계적인 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일들을 처리해야 될 무거운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름다운 티키타카와 같은 패스 플레이를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연장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과 그 교환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엇박자를 한번 냈었는데 그때도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법사위와 또 김병기 원내대표 내지는 지도부와의 이런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또 소통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통의 문제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통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개개 의원들이 전략을 가지고 내란 종식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더 집중하기 보다는 개개의 의원들이 각자의 성과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차기 있을 어떤 정치적인 플랜을 놓고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나섰을 때는 이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너무 전선이 넓어질 수가 있다. 전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일사불란한 좀 전략 전술에 따른 저는 움직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난 정부 때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 이른바 추윤 갈등 때도 청와대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라는 게 이제 세간의 중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한다고 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육선인데 지금 뭐 그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애초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임위에 선수가 있는 게 그거 뭐 여의도만의 문법, 여의도 사투리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회 운영 측면에서의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원내대표라든지 당의 이제 말하자면 전략적인 총괄 지휘를 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장들과의 어떤 말하자면 관계 속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건데 근데 어떤 상임위원장의 선수가 너무 높아. 근데 이 상임위는 상임위 오브 상임위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상급 상임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상임위가 그러면 뭔가 다른 상임위에서 막 치고 나가더라도 뭔가 신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상임위가 뭔가 외부에서 볼 때는 컨트롤이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육선의 위원장을 앉혀놨는데 이게 컨트롤이 되겠어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온도는 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추윤 갈등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정치가 뭔가 진영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시기를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냥 이제 뭐 기자로서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선과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사실 요새는 그런 고민도 좀 듭니다. 김한 기자는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교체해라. 이런 주장 같이 들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치를 해야 되고 여야가 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거를 맞대결을 시키겠다고 나경원 의원을 간사를 고집하는 행태도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야 이건 도저히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돼. 뭐에는 뭐로 맞서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고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끌고 계속 갈 거냐. 그럼 여기서 계속 싸울 거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하지만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야당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큰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내란 종식이라든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민생개혁까지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법사위 전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가면 말하자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소해야 되는 게 더 시급하고 절박한 필요는 여당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인데 수비는 없고 전원 공격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른 지금 정리가 공격도 있는데 이 공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뭐 전원 공격이라는 비유보다는 서로 패스를 안 하는 거죠. 아. 서로 이제 자기가 볼 점유율만 높여가지고 공을 혼자서 독점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이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부의 책임이 전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그 차명 주식 논란으로 낙마한 이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지도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식의 핑계는 저는 너무나도 나이브한 접근 같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민주당 스스로 이거는 푸는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요.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분노하시거나 또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분노해가지고 분노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과거에도 분노는 칼을 녹슬게 만든다라는 말도 있듯이 녹슨 칼로는 전투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전열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 과제부터 좀 먼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하신 게 근데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선수가 있으니까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내년에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얘기는 경기도지사를 노린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나경원 대표 전 원내대표랑 이제 맞붙는 이른바 추나대전, 추나요법도 아니고 하여튼 그게 있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혹시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이제 또 일부 평론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없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동작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제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광역단체장으로 나갈 급은 되는데 결국에는 지역구를 광역단체를 바꿔서 경기도로 나가는데 또 지금 경기도의 민심을 우리가 유심히 볼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거의 이기기가 불가능한 그 정도의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을 나가려고 하면 현역 의원은 배지를 놓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실익도 명분도 없는 행위다.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조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무언가 어떤 좀 추나 대결이라고 하는 뭐 여성이고 판사 출신이고 다선 의원이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기 좋아하는 하나의 그런 틀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어디든 저는 광역단체에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평소의 정치적 선택이나 행보를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나경원 의원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틀이라는 말씀 쓰신 저는 이 틀에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법사위에서 뭔가 해소나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내가 계급장 떼고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논리 를 계속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면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경기도가 사실 제일 험지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 험지예요.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러면 여기에 나가서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명분도 주고 뭐 예를 들어 외부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지만 떠밀려서 결정할 가능성 자체가 아예 뭐 제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 듭니다. 서울시장은 아마 당내에서 걸릴 거를 본인도 알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경기도지사에 만약에 무혈 입성한다 뭐 이런 그림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말하자면 보수 정치권에서 원하는 그림이 된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저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오늘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의결 거쳐서 국무회의까지 거친 건데요.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신인규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특검의 수사 기간을 이제 30일씩 2회로 더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견 검사나 수사관의 공무원의 규모를 늘려가지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또 파견 공무원 60명, 또 순재개병 특검은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20명, 뭐 특별수사관 10명 이런 식으로 인원과 기간을 더 늘리는 이런 식의 개정안인데 저는 특검도 이게 특별 검사 제도기 때문에 무한정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개정안이 거의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서 저는 3개 특검이 이제 거의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성공한 특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단지 법 개정만 가지고 낼 일은 아니고 정말 그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그런 특검의 활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계 특검이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상 꼭지점이 남겨져 있는 건데 이 꼭지점들이 수사에 응할지 특검에 협조를 할지 이게 지금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통일교는 사실 여기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이거가 하나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말하자면
메이드가 된 거고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파견 검사가 30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결국에 나머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제 특검법에 있는 내용들을 수습한다. 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꼭지점들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사를 매듭짓는 걸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3개 특검이 모두 과제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부분은 저는 인력도 인력입니다만 결국 특검이 이 특검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존재 의식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충실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부에서 특검에서 뭐 어떤 검사는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어떤 팀은 해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더 센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통과된 걸 기점으로 해서 좀 내부 정비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법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 형사 사건에 협조하는 이에게 감면해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형사법제에 들어왔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법에 의하면 장량 감경이나 감면이 사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제 계속 있는데 이 부분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두 가지가 저는 모순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수사 기법 중에 사실은 뭐 과거에도 뭐 특검 도우미 이래가지고 상당히 협조를 하면 또 양형을 좀 그러니까 구형을 좀 적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플리바게닝을 사실상은 해왔었는데 이게 법적 제도와 근거가 없다 보니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법률적인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한 하나의 뭐 안전장치라고 전 보는 것이고 특검이 지금 뭐 플리바게닝이나 인원과 기간을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찰 조직과 상당히 유착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국민의 힘에 대한 수사 여기까지 좀 가서 유의미한 범죄 그 얼개를 좀 밝혀내야 좀 국민들이 잘한 특검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당 소속이지만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편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시민재해이기 때문에 이제 김영환 지사가 기소되냐 안 기소되냐 이제 이게 쟁점이었는데 불기소가 돼서 여기에 관한 또 여야 공방이 좀 첨예했다고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사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시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은 상당히 좀 미온적이고 미온 넘어서 굉장히 무성의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성의하거나 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같은 당의 그 서범수 의원도 상당히 좀 이런 태도는 아니지 않냐라는 식의 좀 질타도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이 공무원들의 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 저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앞으로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이 정치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전 좀 먹구름이 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쨌든 정치자금법 사건이라든지 본인이 지금 이제 처해진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지사로서 기본적인 태도에서 저는 이런 참사 관련된 어떤 국회에 불려 나왔을 때 기본적인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태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뭐 미온을 넘어서 저는 굉장히 무성의하고 어떤 때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 이런 태도도 엿보이더라고요. 뭐 보고를 받았냐 못 받았다라는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나는 뭐 법적인 책임은 이제 없는 건데 여기 하루 불려 나와서 망신당한다 이런 태도로 좀 일관했다라고 보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청문회가 무슨 용도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건이 벌어진 지가 꽤 지났고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가려진 상태에서 행정 책임자를 불렀는데도 이런 답변밖에 못 끌어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정면 승부 스프링 캠프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